화면 좀 보여주시면서 대표님만의 노하우나 기준이 있으면 몇 개라도 예시를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이거 진짜 좋은 꿀팁인데 이걸 와, 한번 네. 알려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쿠팡에서 제일 소싱할 때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판매량 체크하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키워드의 1페이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거 두 개만 보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판매량을 체크하는 게 사실 쿠팡에서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판매량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상이 나오긴 하는데 쿠팡은 이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쿠팡에서 근데 되게 힌트를 많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힌트를 많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강아지 방석이라는 거를 이제 소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쳐보고서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게 지금 뭐가 많이 팔리지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쿠팡 윙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네. 쿠팡 윙에 상품 등록에 들어가시면 이게 어떤 상품들이 얼마나 이제 클릭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냥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쿠팡 윙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카탈로그 상품 매칭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제 상품들이 쭉 나오면서 조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조회수가 4만 몇천 회, 이건 2만 몇천 회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데 어떤 애들은 지금 조회수가 3천 몇 회고 어떤 애들은 4만 몇 회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수가 많은 애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조회수를 봐서 이게 얼마나 팔리는지 판매량을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조회수의 전환율을 한 3%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곱해보는 거예요, 한번. 네. 그 5만에 곱하기 한 3% 정도 정도를 하면 한 1,500개가 지금 팔리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고 이거를 30일로 나눠봅니다. 최근 30일 조회수였으니까 나눠보면 하루에 이게 한 50개 정도는 팔리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강아지 방석을 하려고 하다가도 조회수가 낮은 애들보다는 당연히 높은 애들로 하면 좋잖아요.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애들과 비슷한 애들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아지 방석 조회수 5만 나온 걸 가지고 네.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만약에 근데 강아지 방석이라는 키워드를 결정을 했을 때 얘기거든요, 사실 네. 이거는.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내가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네. 저는 초보자들한테 가장 쉬운 거는 키워드를 이제 보는 거예요. 키워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쭉 보고 이게 1페이지 상황이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한눈에 보면서 이게 좋은 데이터를 가진 애들만 이제 갖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셀러 라이프라는 데를 사용을 하는데 네. 다른 데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초보자분들이 하기 좋은 소싱법이 딱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저는 키워드 소싱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잘 팔리는 거 지금 벤치마킹 하는 거 두 가지인데 이 키워드 소싱이 훨씬 더 초보자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정확히 데이터를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틀릴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셀러 소싱이라고 이제 카테고리 소싱에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분류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이런 분류들 선택을 하고 이제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키워드들의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될지가 아마 고민이실 텐데 그래서 엑셀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런 엑셀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 맨 앞에 보시면 키워드라는 게 이제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여기서 이제 좋은 키워드를 내가 뽑아내서 소싱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아마 이제 키워드 데이터를 보는 그 기준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여기 나오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이 네이버의 데이터예요. 네이버의 데이터지만 쿠팡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네이버를 이제 참고하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최근 1개월 검색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량이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얼마나 한 달에 검색을 많이 하냐인데 검색량이 작으면 당연히 찾는 사람이 엄청 적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매 대행 하시던 분들은 검색량이 작은 데서 놀아야 되지만 우리 쿠팡을 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검색량이 좀 꽤 되는 거에서 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의 비슷하게 해도 광고를 돌리면 팔려버리니까. 그래서 숫자 필터를 하셔가지고 크거나 같음 이런 식으로 찍어서 검색량이 최소 만은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 정도는 넘어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찾는 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로켓크로스는
사입이에요. 그래서 먼저 상품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로켓크로스 입고를 해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예상 3개월 검색량이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3개월 후의 것들을 이제 소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검색량이 10만이 나와도 곧 3개월 후에는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굳이 소싱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예상 3개월은 저는 크거나 같음 해서 그냥 0%라고 둡니다. 0%보다는 높으면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 애들로만 이제 쭉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이제 맨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저희는 쿠팡에서만 놀 거기 때문에 이 보라 색깔 부분이 쿠팡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데 여기 보라색 부분이 딱 그거예요. 이제 1페이지 우리가 쿠팡에서 딱 검색을 했을 때 이 1페이지에 나오는 상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상품은 4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로켓 배송 상품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자 로켓. 이게 바로 로켓 그로스거든요. 이 로켓 그로스 상품이 나오고 이 세 번째로는 그냥 이 판매자 로켓이라든지 로켓 배송 딱지가 없는데 그냥 이제 국내 상품으로 팔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윙 상품 중에 국내 상품.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소요 시간이 있어요. 배송 소요 시간이 있는데 이게 한 2주 뒤쯤에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해외 상품이에요. 해외 상품이기 때문에 1페이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품 분류는 4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페이지에서 이 4가지 상품이 분포되어 있는 이 양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바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페이지에 40개 정도가 이제 나올 텐데 전부 다 로켓 배송 상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무리 로켓 그로스 상품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승산이 없을 거예요. 크게 승산이 없을 거고 아니면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1페이지가 전부 다 해외 배송 상품이다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나요? 2주 안 기다리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해외 배송 상품에 나만 이제 로켓 그로스로 들어가면 되게 승산이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강아지 방석 쳤을 때 이 1페이지가 다 해외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은 판매량이 없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매량이 나올 것 같은 시장은 셀러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다 달라붙어가지고 셀러로 무조건 입점을 하고 상품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해외 배송이 많은 판매량이 많은 시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누군가 다 팔고 있네요. 그렇죠. 이미 누군가 팔고 있는 그런 시장에 들어가야 오히려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 배송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 그리고 로켓 배송 비율도 너무 높지 않은 이 안에서 고르시면은 여러분이 크게 벗어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1페이지에 다 로켓 그로스 판매자 로켓 거라고 해도 여러분이 들어가도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해외 배송 상품이 100%인 것보단 판매자 로켓이 100%인 게 판매량이 거기는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무조건 콩고물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의 비율상으로 이제 보면은 로켓 배송 비율은 80%가 안 돼야 되고 일반 배송 상품은 10%는 넘어야 되고 그리고 해외 배송 상품 같은 경우는 40% 정도는 안 되는 게 그 정도 선 안에서 찾으시면은 여러분이 실패하는 소싱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1페이지라는 게 대표님이 보는 1페이지랑 제가 보는 1페이지가 다른데 저 셀러 라이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균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주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쿠팡을 제가 먼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 크롬을 켜시고 이 시크릿 창 모드를 꼭 켜야 됩니다. 네,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시면 이렇게 시크릿 모드가 켜지는데 쿠팡은 사람이 뭘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맞아요. 다른 상품이 이제 앞으로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시크릿 모드에서 하셔야 되고 이 시크릿 모드 기준으로 이 쿠키 없는 거 기준으로 셀러 라이프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것들을 다 교집합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네. 괜찮은 것들 선택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초보자분들은 가장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키워드를 골랐어요.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필터링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까 좀 했다라고 치면 앞에 이제 쭉 보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것들 중에 브랜드 같은 거 다 빼고 그리고 내가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인증 없는 것들만 선택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1페이지 다시. 근데 이때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아까 제가 알려드린 쿠팡에서 조회수 보는 거.
그거를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카고 스커트라고 이제 나왔으면 이거를 상품 등록에 매칭할 상품 찾기 들어가서 카고 스커트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이 카고 스커트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잘 팔리는 디자인이 있고 안 팔리는 디자인이 있고 그럴 텐데 이럴 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회수가 얘는 좀 3,000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640회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 이 둘 중에 뭘 할지 고민을 할 때 당연히 위에 거를 하시면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여기서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이렇게 선택만 하셔도 전혀 소싱할 때 안 팔리고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라라콩 여성 카고는 많이잖아요, 조회수가. 네네. 그럼 이거 그 1688 이렇게 이미지 띄워가지고 찾아서 소싱해도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조회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3개월간에 검색량도 더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찾아서 이제 원가만 맞으면, 단가만 맞으면 바로 소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죠. 대표님은 이렇게 그 소싱 해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재고 쌓아놓고 하는 것들은 많이 없는 편이세요?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도 만약에 10가지 상품하고 20가지 상품하면 모든 걸 다 재고 안 남거나 모든 게 다 플러스 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이너스 나는 게 한 5개, 20개 중에 5개라고 치면 나머지 15개에서 조금 잘 돼가지고 이게 순이익을 막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들어가 본 다음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그냥 재고만 떨고 빨리 치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두 번째 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광고 돌려보고 테스트 해보고 더 잘 되면 그 다음에 더 대량 사입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절대 안 될 수가 없고 아는 게 많이 없어도 가능한 게 저는 이 쿠팡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쿠팡을 이렇게 뭐 광고하고 다 하면 실제로 매출이 1억이 되면 네. 대표님 떨어지는 게 얼마예요? 진짜 매번 너무 다른데 광고비를 얼마 쓰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 판매가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진을 처음부터 막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되게 낮게 해버리면 광고비 쓰면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판매가 설정을 할 때 마진을 최소한 10,000원 이상을 볼 수 있는 것만 선택을 해요. 마진율이 좀 있는 걸로 하시네요. 네, 마진율이 좀 있는 걸로 가고 저는 이렇게 너무 저렴한 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더 어려워요. 가격대 낮은 게 처음에 수입하기는 되게 쉽죠. 단가가 낮으니까. 근데 나중 가면 갈수록 광고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절대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점점 객단가를 높여가야 합니다. 높여가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하나에 뭐 30위안짜리 이렇게 들여오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시장만 좀 저렴한 걸로 하고 두 번째부터는 그 전보다 좀 더 비싼 거, 그 다음보다 좀 더 비싼 거 이렇게 하시고 하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판매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매출을 많이 올리는 상품이 어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고 국내 업체에서 이제 받는 것도 있는데 중국에서 수입한 거로만 이제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제 국내에서 업체 뚫어갖고 하는 거는 또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사입해가지고 한 거는 베개가 가장 잘 됐어요. 베개? 네. 저는 베개 되게 좋아하는 게 네. 베개는 원가가 되게 저렴한데 되게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맞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막 기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넣으면은 되게 비싸게 팔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원가는 낮고 판매가는 높고 이런 걸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매출도 되게 많이 견인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유통기한도 없고 뭐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이 그래도 지금 로켓크로스 1년 동안 매출 많이 내셨는데 로켓크로스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은 요즘에 생겼어요. 원래 그렇게 없었다가 원래 단점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요즘에 정책 변경 네. 되면서 반품을 회수하는 비용을 저희 셀러한테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쿠팡이 다 부담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전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그게 되게 단점이 되어 버린 것 같고 이거 말고는 만약에 구매 대행이랑 비교를 하면 구매 대행보다는 당연히 물건을 먼저 사서 입고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가 당연히 있는 거랑 처음에 돈 들어가는 거, 처음에 매입 비용 생기는 거 그리고 정산 느린 거. 예. 그죠? 그래서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매출 크게 나기 쉬운 거? 그런 점들이 되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처음 이 이커머스 시장을 해서 중국 구매 대행으로 돈을 좀 버시다가 로켓크로스로 가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로켓크로스 매출이 뭐 5억 넘어가 버리면 두 달치 현금이 필요한데 원래 한 10억 정도 들고 계셨나 보네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그 장사를 하시죠? 절대 아니고 저는 구매대행 할 때부터 남는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다 진짜 저축을 해놨어요. 아. 다 저축을 해놔가지고 제가 월 1,000 넘게 번 것도 한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계좌에 있는 돈이 제가 딱 1억 5천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1억 5천일 때 이때 제가 딱 로켓크로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1억 5천을 보고 제가 3억 매출이 났어요. 그 달에. 네. 근데 그 1억 5천이 조금 부족했어요.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부족한데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출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전 그 셀러론이라든지 선정산이라든지 이게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절대 못 왔을 거라 생각하고 저 사무실 같이 쓰는 이 로켓크로스 셀러들 많아요. 아, 네. 많은데 저만큼 다 이제 매출이 나고 있단 말이죠. 다 자기네들은 이 선정산 없었으면 진짜 이렇게 못 왔다 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배송 중인 상품을 그냥 담보로 딱 갖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고 수수료만 조금 받고 맞아.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맞아요. 제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공무원 생활 그 월급 200만 원 못 받던 시절에서 지금은 뭐 월 1억 정도까지 오셨고 최고치. 그렇죠. 그리고 강의도 하시고 쇼핑몰도 하시고 하면 수입이 많이 늘어나셨을 텐데 네. 돈 벌고 뭐가 좀 달라졌나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자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항상 돈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눈치 많이 보고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끼리 돈 없으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고 괜히 있는 척 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막 엄마 잘 때 엄마 지갑에도 손도 대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이제 자존심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자격지심도 생기면서 되게 사람들 보는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사람들이 막 괜히 나 욕하는 것 같고 지금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때는 제가 되게 반항아였어요. 반항아 같은 이런 면모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완전 바꾸게 된 게 제가 조금씩 그래도 조그마한 성과를 내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 벌고 뭐 사 먹고 이런 거 물론 당연히 그리고 좋고 한데 저는 그냥 인생 자체가 행복해지는 게 돈이 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죠. 저는 그런 경험들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자존감이 되게 낮았고, 막 눈치도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돈 때문에 선택하는 일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택시를 타는 것도 그렇고, 밥 먹는 것도 1,000원 싼 거, 맞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말고 1,000원 싼 거 먹고 했는데, 지금은 막 어머니가 돈이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 빌라에 이제 세를 줘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이제 2건이나 이제 갑자기 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2억 6천인가가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그러실 때, 제가 빌려줄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준 건 아니고. 네. 아, 빌려줘야 돼요. 네, 빌려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형편이 있는 게. 그래서 엄마는 제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아, 진짜요? 잘은 그렇게 그렇게까지. 유명하신 분인데 딸이 뭐 하는지. 근데 너무 많이 버는 거 알면 안 돼요, 가족이 또. 그쵸. 맞아요. 네, 좀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그죠? 됩니다. 적당한 선으로.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가족한테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는 것도 되게 행복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디노 대표님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목표나 이런 거 2025년 됐잖아요. 네.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떤 셀러로서 아니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선 이번 년 목표는 제 이 유통 사업으로 매출 한 200억 정도 하는 그거를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은 제가 작년에는 40억 정도 했어요. 40억 정도 했는데 200억이라고 하면 원래는 100억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100억 하면 너무 쉽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아니 쉽게 상반기에 될 수도 달성할 수 있고. 예. 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목표는 안 삼는 게 좋겠다. 그럴 바에는 좀 아예 높여가지고 좀 더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200억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200억으로 이제 하고 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200억이 너무 맞추기 어렵겠다 싶으면서 또 다른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지금 맨날 하고 있는 뭐 중국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하면서 화장품을 해볼까? 뭐 건강기능식품을 해볼까 하면서 되게 다양한 그런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25년 목표는 그거고 나중에 목표도 원래 꿈이 항상 그거였어요. 100억 자산가가 되자. 100억 자산가. 네, 제가 공무원 때부터 맨날 일기에다가 100억 자산가 되자, 100억 자산가가 될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썼거든요. 깜지처럼. 근데 지금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꿈을 꾼 지가. 근데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와, 이 100억 자산은 빚 빼고 순 자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막 뭐 대출 같은 거 빼고 순 자산으로 해야겠죠. 100억. 와, 이거는 네. 진짜 상위 한 0.1% 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전에는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하는 목표를 삼은 건데 지금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약간 1,000억 막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제 주위에는 1,000억 많아요. 100억으로는 안 해요. 다 넘으시니까 보니까. 그래서 1,000억으로 해서 진짜요? 수표나 이런 것들 다 자기 목표 같은 거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데
천억 하실 수 있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이 바뀐다고 저도 책에서 봐가지고 남들이 웃을 수 있지만 그렇게 목표를 삼고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신 중에 제일 잘 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2025년 쇼핑몰을 지금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되게 다른 부업들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뭐 얼굴 팔고 하는 유튜브, 전에 이런 디노 유튜브 말고 먹방 유튜브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심지어 코인 같은 것도 선물 거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안 해볼 거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저는 이 쇼핑몰만큼 일반인들도 성공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식 같은 거 너무 어렵고 부동산은 다 시드 필요하고 이런 것들 단점들을 다 생각을 하고 유튜버는 또 특출난 능력과 아니면 특출난 외모 이런 것들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그런 시장인데 내가 만약에 물건을 예쁘게 해가지고 어떤 고객한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 그것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저는 돈 버는 거 이상으로 행복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부업들을 하더라도 무조건 유통이나 이 쇼핑몰은 같이 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하더라도 같이 유튜브 쇼핑에다 뭘 껴넣을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을 안 한다? 이거는 살짝 돈 벌기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길을 선택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쇼핑몰 안 해보셨던 분들은 지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조금씩 작게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1년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꼭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